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네오위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작 게임이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피해 게임이 콘텐츠 평점 집계 사이트 비평가 점수에서 82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 전망치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비평가 점수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낮게 점수가 나왔지만, 만약에 오늘 이런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그래도 하락,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한다면 그 5% 이내에 좀 하락세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이제 무난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늘 급락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평점 공개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평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판매량이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주식시장 관점에 봤을 때는 이 게임이라는 부분이 사전에 어떤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히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어떤 상품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먼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 피해 거짓의 어떤 평점에 비해서 너무 좀 주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이 어떤 평점에, 그러니까 콘솔이나 PC 게임과 다르게 이 매출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도 없는 것도 좀 이런 평점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반응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이 평점이 어떻게 보면 80점 미만일 때는 좀 약간의 좀 심각한 걸로 좀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8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최악의 점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게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시장에서의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평점이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 순위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네오이즈의 평점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반응이 어떤 이제 매출과도 연결된다라는 너무 그런 좀 맥락을 확고하게 하는 건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보면 인적 쪽에서의 기반한 평점도 있죠. 그리고 어떤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네오이즈의 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일스톤도 공개하는 시점,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은 이 네오이즈의 오늘 급락에 의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는 계속 높아질 단계적인 이벤트는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오이즈 오늘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지금 시장에서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좀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어제 좀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갔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좀 과도하게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네오이즈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이번 주 분위기가 좋진 않죠.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5,3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은 내일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버티는 전략, 목표가는 지금 38,000원 정도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목표가보다는 이제 손절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32,000원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오위즈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목표하는 가격은 3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어제까지는 사흘째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의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에코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어제 이제 그 온실가스 관련주죠. 뭐 유니드도 그렇고 상승세를 좀 보였던 점에서 우선 오늘의 에코바이오가 특히 이제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에코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유가가 항상 고공행진을 펼칠 때 이 신재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 많은 상황이었는데 예전만큼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IRA법도 어떤 미국의 뭐 대선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던 건 맞는데, 하지만은 이 신재생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정책을 떠나서 이 비유나 어떤 투자 부분이 크게 변한다. 저는 오히려 더 높아졌지 적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가스 어떤 전환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개발 성공했다는 이 이슈가 주가가 물론 이 이슈가 이제 월요일에 나왔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좀 큰 그런 어떤 이 중요한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오가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상용화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 기술 개발 자체만으로도 에코바이오의 향후의 어떤 실적을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에코바이오가 오늘 좀 과도한 좀 하락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어떤 매립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전문화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에코체인을 통해서 이 가치 창출이나 그리고 이런 메리츠 등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저는 독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폐기물 처리에서의 전 과정을 걸치면 핵심 역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코바이오에 대한 기술력과 본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지금 원가 구조가 좀 많이 좀 안 좋아졌죠. 또 인건비나 판관비가 증가가 됐던 상황에서 이 어떤 적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이제 당연히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술 투자나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작 단계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용화되면서 잡히는 구조는 빨라지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에코바이오 생산 바이오황이죠. 이 바이오황 같은 경우가 곧 이제 유기농실, 균 자재를 이런 부분으로 이 출시에 대한 부분에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에코바이오 본업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우선 오늘은 좀 버티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과도한 하락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오늘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에코바이오의 지금 뭐 떨어지는 그런 폭보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7,500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7,630원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버티는 전략이 좀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최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8,200원이나 2,300원 정도의 가격은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K 렌터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했던 우리나라 최대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성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일까요? 우선은 잠깐 정지됐죠. 정지된 이후에 그 매매가 거래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약간의 하락세를 좀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SK렌터카 여러 가지 이슈보다도 지금은 이 관계사들과의 뭐 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더 복잡하게 더 주가에는 더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리되기 전까지는 정제가 전까지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뭐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쉬어가는 느낌은 좀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 우선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을 1차적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들을 챙겨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SK 렌터카, 그러니까 렌탈 쪽 사업은 이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아시겠지만 다이렉트 뭐 이런 렌터카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도 이 어떤 장단기 렌터에 따라서 어떤 마진 구조도 많이 틀리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떤 단기 렌탈은 감소하는 추세고, 장기 렌탈 쪽에서의 이 어떤 마진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개인적인 개인의 이 장기 렌탈 중심 쪽으로의 호조가 지금 전율이 좋아지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SK 렌터카에 대한 마진은 저는 지금 실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좋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307억, 작년 대비해서도 12% 이상 좀 늘어났고, 원래 그 전 예상치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 자동차 렌털 쪽에서의 이 장기 쪽에서의 상승 부분이 좀 주요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SK 렌터카가 기업명에서 렌터카라고 하지만은 이 중고차 쪽에서의 이 매각이나 이런 사업 쪽도 지금 하고 있죠. 이 중고차 쪽에서의 그 해외 쪽 특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비중이 수출 비중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SK 렌터카의 수익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렌터카에 대한 부분은 렌터카 사업 쪽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 환경이 좋지 않죠. 뭐 그래서 이제 약간 시장적인 매크로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이 중고차 쪽에서의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렌탈 쪽의 전체적인 그런 그 어두운 뷰를 충분히 만회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SK 렌터카 이 중고차 수출 쪽에서의 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이 많이 확대됐죠. 옛날처럼 오프라인 쪽에서의 렌터카 사업이 아니라 비대면 또 이제 온라인 채널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전기차 중심 이 장기 렌탈 부분이 전기차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SK 렌터카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SK 렌터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SK 렌터카도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가격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특히 이제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죠. SK 렌터카에 대한 기관 쪽의 매수에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 버티는 전략도 좋고, 전 매수하는 관점도 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12,320원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